예, 그럼 오늘 소장님의 시각과 또 찰진 자료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의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미중 무역 협상 얘기는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예상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 워낙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봐가지고 좀 그렇습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의 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미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막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과연 여기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을 것인가? 그 6%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그렇죠. 바오류라고 얘기하죠. 예. 이걸 뭐 중국 정부는 끌고 가느냐?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렇게 우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시점이 되게 좀 애매합니다. 15일 날 대부분 뭐 그 희망 섞인 전망으로 그 연기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만에 하나 연기가 안 되면 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뺏어가는 상황도 올 수 네.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안 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그 애매한 게 작년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매년 12월에 열리는데요. 그때는 뭔가 뭉뚱그려서 제대로 발표를 안 해요, 결과를. 그리고 올해 3월 양회에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6에서 6.5%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발표한 게 3년 만에 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15일 날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6% 성장을 지금 그 무디스나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5.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라는 의미가 바오류라는 게 바오가 6을 의미하고요. 류라는 게 대, 6%대 성장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2010년 대비 2020년 10년 동안에 GDP를 2배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6% 성장이 안 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홍콩이랑 계속 갈등이 있는데 홍콩 구의원 선거하면서 뭐 중국 당국에서는 일단 참면이 깎였잖아요. 네. 그 참패를 하면서. 네.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볼 때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특수채를 얼마나 발행을 늘리느냐 이 예.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내년에 특수채 발행을 3조 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네. 특수채는 버블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좀 그 누르는 모습도 많이 나왔었는데 내년은 확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특수채가 3조 원 발행이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1조 위안 정도는 3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위안 정도는 미리 땡겨서 발행을 했고 그걸 예. 집행을 80%를 1분기에 집행하고 그러니까 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좀 이런 그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GDP 재정 적자 대비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3%를 확대하면서 단연 핵심은 바오류를 지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지 않겠나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와 비교했을 때도 무려 8천억 위안이나 더 높은 수준의, 더 네. 많은 수준의 특수채 발행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떻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생기거든요. 인프라 투자, 중국 인프라 투자하면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죠. 두산 인프라.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뉴스가 나와도 이게 뉴스를 만약 반영한더라도 하루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두산 인프라 실적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3분기도 지금 실적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쪽으로는 조금 기대할 게 좀 약하지 않은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풀쌓기 말고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5G입니다. 중국이 원래 내년부터 5G를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11월 1일로 앞당겨 얘기했어요. 조금 앞에 코너에서 진행하신 분들 이제 5G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그 5G에 뛰어든다는 거는 근데 아직 전 세계에서 5G 개통한 나라는 15개국밖에 안 돼요. 중국까지. 네. 일본도 내년 3월이나 돼야 하고 예. 5G 시장은 내년부터 아주 비약적으로 크는데 그 시장이 비약적인 크게 크는 거에 비해서도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차트 준비한 거 보면은 예.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5년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를 국가별로 좀 전망을 해봤는데 예. 중국은 몇 명인지 아세요? 4억 4억 5천만 넘어갑니까? 명. 예.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도 좋고
이 그 스마트폰도 내년에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의 5G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약 6년간이죠. 2025년까지 5G 망 건설하는 데만 2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을 좀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사이즈가 틀리죠. 그러게요. 예.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 볼 종목은 당연히 5G 관련주들이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주로 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통장비 관련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KMW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서진 시스템도 시스템이네요. 있고요, 네. 에이스테크라든지 RFHIC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종목들은 뭐 한번 지금 표 나오는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종목들 투자하는 게 포인트가 3가지 정도 짚어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테마와 다르게 5G는 올해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종목들이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실적 좋아지는 회사 빼고 테마성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죠. 철저하게 첫 번째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5G 핵심이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그 협력사, 공급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 그 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RFHIC는 화웨이 관련해서 예. 그리고 KMW는 시험 시장 일단 그 진입한 경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네. 수급이 좀 몰린다 그러면은 단발성으로도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수급이 좋진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그래도 일단 분할 매수. 지금 수급이 안 좋아진 이유는 실적이 워낙 좋다가 3분기에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조정받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분할 매수에 들어갈 만한 간격. 그리고 내년 1년 내내 봐야 되는 게 5G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각에서 첫 번째는 우선 실적이고 중국과 관련된 협력사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지 다만 수급이 그만큼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길게 여유롭게 보자. 내년에는 뭐 1년 내내 5G 얘기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G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동향이나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기사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공매도가 계속 줄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래서 이건데. 어제 오늘 연장으로 좀 신문에 보도가 나갔고 예. 좀 더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네, 이제 그럼요. 그 시장 긍정적인 신호. 우선 코스피 코스닥으로 좀 나눠서 한번 봤어요. 자, 공매도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 맞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거래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 거래가 줄어들면서 공매도도 같이 줄어든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공매도가 줄었는데 전체 거래 대금이 그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전체 공매도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거래 대금 대비해서도 진폭은 좀 미미하지만 공매도 비중이 좀 줄었어요. 코스피는 긍정적인 신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코스닥 그래프를 한번 좀 볼까요? 코스닥 그래프는 자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예. 확 줄었죠. 근데 빨간 선으로 표시된 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확 늘어났어요. 네. 이거는 공매도 줄었는데 전체 거래 대금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매도와 함께 또 요즘에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차장고가 준다. 예.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 공매도 개념에서 봤을 때는 대차장고 주는 것도 뭐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이게 진짜 쇼커버 물량으로 가야 그렇죠. 좋은 거 정확한 아니겠습니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견은 12월마다 해마다 줄어요. 4분기에 줄어요. 그리고 이유가 포지션 뭐냐면 정리도 하고 뭐. 내가 주식 빌려줬는데 나 배당 어떻게 받을지, 아. 또 의결권 어떻게 행사할지, 예. 회계 처리 어떻게 할지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반납하고 공매도 안 칠 건 빨리 반납을 하는데 대차장고가 줄었다 그래서 공매도가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3년간 12월 달에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12월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 네. 2016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월 달에 공매도 잔고가 늘었고요. 예. 2017년에는 코스피는 줄었고 코스닥은 늘었고 작년에는 코스닥 다 줄었는데 3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2번 줄고 코스닥은 한 번 줄었거든요. 네. 12월 달에 좀 기계적으로 공매도가 준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까지 한번 제시를 해보는데 공매도 쇼커버 물량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쇼커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게 특성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쇼커버에서 좀 채워 넣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종목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공매도 상위 종목들 보는데 삼성전기나 최근에 잘 나가는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는 12월 들어서 오히려 공매도가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접근 전략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되 그 종목들을 쇼커버리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지 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뭐 지금 수급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 HD 디스플레이는 좀 많이 올랐고 휠라코리아 정도가 지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휠라코리아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준비하신 자료 중에서 제 원픽은 방금 나갔던 거랑 그 전에 12월 공매도 잔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 하니까 또 좀 시각이 많이 트이는 것 같고 그 보도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수급 동향도 체크해봐야겠죠. 좀 특징적인 움직임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코스피는 어제 그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쌍끌이 삼성전자 쌍끌이 나오는 거 참 오랜만에 맞아요. 보죠.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제 240억 매수를 기록했는데 코스피 전체로는 70억 매도예요. 이게 시장에는 별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억 넘게 팔았던 그렇죠. 얘기죠. 삼성전자 빼면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수급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삼성전기가 굉장히 요새 좀 장기간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잠깐 삼성전기 지금 오늘 흐름을 좀 볼게요. 예. 현재 수급풀을 보면은 갑자기 외국인 수급이 지금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기관 수급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오늘도 쌍끌이 신호가 강하게 잡히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지금 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직전 고점 돌파를 하는데 이게 일봉상에서의 고점뿐만 아니라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네. 있습니다. 신규 매수를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눌림 뭐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 비해서는.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서 팔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말씀 하나 드리고요. 코스닥은 대체로 지금 외국인 사는 종목, 기관 사는 종목들이 엇갈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그 상황이고 그나마 좀 약하게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또 그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쌍끌이가 나오곤 있는데 약한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어요. 근데 굳이 양시장을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서 접근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리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 움직임이나 거래 대금이나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금으로서는 코스피 쪽이 좀 더 잘 나가는 게 사실이고 역시 투자 전략도 그쪽으로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외국인 매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됐어요. 여러 가지 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12월 들어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 누가 자신 있게 매매하겠습니까? 12월 15일 결과 보고 그럼요. 매매를 해야죠. 예. 그걸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거래 회복이 관건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매매 회복이 그 매수자 회복이 상당히 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속 매도 기록이 21일로 끊긴 건 다행인데 예. 그 이후로 잘안 사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코스피 코스닥 의미 있는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틀 4월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식었던 12월 시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지 않을까. 제1 키포인트는 외국인 매매입니다. 예, 제발 좀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길 외국인의 수급 상황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